이렇게 됩니다. 가독성도 좋습니다. 색깔로 놓고 아까 GP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오, 이제 잘 만들었고요. 가독성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시각화 잘 만들었고, 이런 식의 좀 복잡한 시각화 자료도 잘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AI 싱크클럽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봤습니다. GPT-5가 출시되면서 박사급 AI라는 찬사를 받고 있죠. 실제로 의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각종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 5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기능까지 도입되었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 써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똑똑해요.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고 각종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 받은 게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를 실무에 투입하려고 하면 과연 쓸 수 있는 수준인가? 진짜 일하는 AI, 우리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AI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오늘 제가 업무 상황과 사례에서 5와 AI 에이전트, 특히 업무를 잘하기로 소문난 젠스파크와 마누스를 써보면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PT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과 이 GPT 에이전트 설정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젠스파크와 마누스 AI 에이전트 잘 모르시는 분 있죠? 이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테스트를 위한 5가지 실무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활용 가이드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를 활용했던 프롬프트 가이드북을 또 제공해드릴 거예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5가 좋기도 했고 나머지는 또 AI 에이전트가 또 압도적이었거든요. 이 사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뒷부분에 무료 프롬프트 가이드북과 또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가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의 핵심 업데이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요, 통합형 시스템입니다. 이제 GPT-5는요, 단일 모델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모델이 협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GPT-4o, 미니, 하이, 또 프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5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5 싱킹 버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요, 간단한 질문은 빠른 모델이, 복잡한 문제는 또 생각하는 모델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통합형 시스템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능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레스트 이그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42점, 그리고 SW 벤치에서 프로젝트를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박사급 지능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능 점수가 올라갔다.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각 현상 개선. 환각 현상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잘못된 정보 생성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답변하거나 이에 대해서 환각 발생률이 80 이상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 그 지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이 GPT가 최적화되었고 우리가 그 지시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설명은요, 우리가 GPT 에이전트를 설명 좀 드리겠는데, GPT 에이전트도요, 어떤 거냐면 일단 에이전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란요, 단순히 질문하는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막 한다,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해서 업무를 하고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비서, 직원, 동료 이런 느낌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조언가, 한마디로 뭐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다면요, 이제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직원처럼 그리고 또 동료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젠스파크와 마누스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비서들은요, 웹 검색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젠스파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젠스파크는요, 어떤 거냐면 MOA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에이전트 혼합이라고 해서 올인원 AI 워크스페이스예요. 여러 AI 모델들을, 장점들을 결합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요. 주요 특징이 뭐냐면 스파크 페이지가 있어요. 사용자 요구에 맞춘 실시간 맞춤형 웹페이지를 생성해 주거나요, 또 멀티 AI 통합, 여러 AI 답변을 한 번에 비교할 수도 있고요. GPT, 클로드, 구글 AI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모아서 만들고요. 세 번째,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문서와 슬라이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모델들을 혼합해서 이것들을 최적의 답변들을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복잡한 리서치와 분석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누스. 자, 마누스는 뭐냐면요, 바로 있습니다. 완전 자율형 에이전트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젠스파크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가상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가상 머신에서 작동하고 사용자 잡는 시간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찾는 듯이 업무를 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지시로 작업이 완료되고요.
또 다중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찾고, 그 다음에 웹을 찾고 파일 생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사용자 개입이 거의 최소화돼서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해보면요, 전문적인 리서치와 분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이전트가 기존 에이전트는 짐을 다 파는 수준이었다면 AI 에이전트 젠스파크와 마누스는요, 실제로 일을 해주는 디지털 동료라고 볼 수 있어요. 젠스파크는 정보 수집과 창작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또 이런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면요, 마누스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눠서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사용한다면요,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 도입되기 전에 도입된 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아까 젠스파크랑 마누스 소개했죠. 디도 에이전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이전트 모드가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요, 답변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에이전트 모드 하게 되면요, 이 GPT도 에이전트처럼 직접 가상 환경 만들어서 찾고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자동화해서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모드 가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리 연동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특히 웹 검색할 수 있고요. 또 GitHub, Gmail, 구글 캘린더, 노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캔바 가능하고 드롭박스, 이메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 가능하고 이걸 연동하면요, 이 에이전트한테 Gmail 통해서 뭘 해달라, 아니면 드롭박스 통해서 뭘 해달라 하면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디지털 동료처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작동하지 않고 일반적인 GPT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GPT 이렇게 있는데요. 모델이 아까 통합됐다고 했죠. GPT-5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띵킹 버전이 있고, 우리가 또 월 200달러짜리 결제를 하게 되면 이 프로 모델을 쓰게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레거시 모델은 옛날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될 수 있어요. 레거시 모델 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프로필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레거시 모델 보라고 하게 되면요, 이전 모델 5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를 끄면 여기서 레거시 모델이 안 보입니다. 이전 모델이 안 보이죠. for all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레거시 모델 보기 하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GPT 에이전트 초기 설정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메일 분류와 분석 작업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럴 때 이라든지 에이전트가 중요도 순과 이렇게 필요한 순으로 정리해주고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우선은 우리 G5부터 해볼게요. 우선 하는 방법은 에이전트 설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연결하기 위해서 이 G메일을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연결할 수 있고요. 연결하는 거는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클릭하고 내 이메일로 로그인 하시면요,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들어가고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계정에 나와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이메일을 연결하면 돼요. 자,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에이전트 모드에서 Gmail 연결되어 있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면 돼요. 저 8월 10일 날 해볼게요. Gmail 치니까 이렇게 파란색 뜨죠? 파란색 뜨는 거 뭐냐면 MCP에 잘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 하겠습니다. 8월 10일 날 Gmail에서 이메일 분류해줘. 중요도와 긴급도 순으로.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에이전트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도와 긴급도 순으로 작업할 겁니다. 이때 온 이메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라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가상의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고 작업하는데, 제가 이 실습을 한번 다 해보고 다시 하는 건데 실제로 GT한테 이렇게 업무를 맡겼을 때 상당히 시간이 과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읽는 속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느립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일반 직원들이 찾는 것보다 더 늦게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했기 때문에 한번 완료된 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일 이렇게 작업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메일을 직접 다 받고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뭐 구글에서 온 메일, 뭐 이렇게 각각 발신자들이 있죠. 이렇게 뭐 홍보도 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분류하고 주제와 분류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정리하면 좀 편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업무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실제로는 한 10분, 1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이메일 작업하는데 10분 이상 걸린다는 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에이전트가 과하게 리소스를 잡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움직인다, 최적화가 안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젠스파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젠스파크에 왔습니다. 젠스파크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여기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우리 이건 GPT와 똑같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하는 방법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도구 추가해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똑같이 8월 12일 지메일의 메일에 중요도와 긴급도 순으로 분석하고 분류해줘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GPT보다 좀 더 분석이 빠르게 쭉 되는 것 같아요. 이메일을 바로 받고 바로 분석을 해버리네요. 분석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났고요. 실제로는 한 2분 정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2분 이내로 1분 좀 지나서 끝난 것 같고요. 녹화 촬영 시간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렇게 중요도와 긴급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메일들을 각각 정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 액션 플랜까지 제안해서 오늘 처리할 것,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처리할 것, 정기 모니터링 할 것까지 제안해주는 되게 똑똑한 직원 느낌이죠.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젠스파크는 이렇게까지 슈퍼 에이전트, 이렇게 일 잘하는 동료를 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젠스파크도 잘 쓰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활용해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정리와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GPT 에이전트라든지 젠스파크 에이전트는요, 구글 캘린더와 연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일정을 구글 캘린더 연동해서 나의 일정을 말하면 그 GPT 에이전트들이 내 일정에 일정을 입력하고 알람 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 구글 캘린더라든지 알람 보잖아요. 내 일정이 다 세팅되어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드라이브라든지 우리가 에이전트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부터 먼저 해볼게요. 드라이브에 구글 캘린더 연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에이전트 모드로 하고요. 제가 구글 캘린더 연동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8월 13일 날 내가 기업 특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프롬프트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요. 일단 좀 세부상 묻는 게 있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가 일단은 하는 걸 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 추천 랜덤으로 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일정 준비와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줬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일단 짜줬고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구글 캘린더에 추가할 계획인데 이거를 로그인을 또 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전에 등록할 때 했었는데 또 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브라우저를 띄워서 로그인 하게끔 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감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로그인 했고요. 로그인 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고 어렵네요. 자, 이렇게 에이전트가 하나하나 일정을 선수 한 땀 한 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실시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을 하는데요. 거의 2, 3분에 한 개씩 한 땀 한 땀 다 하고 저장할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 달지 좀 의문이 한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캘린더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많이 답답하죠. 아직까지 GPT 에이전트가 좀 많이 답답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되니까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젠스파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스파크로 왔고요. 여기 있습니다. 젠스파크 와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구글 캘린더 잘 연동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는 이렇게 일정을 1단계 짜고 바로 일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네요. 입력하고 젠스파크 경우는 내가 승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등록을 다 해두는 경우입니다. 여기 다 해놨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젠스파크가 만들어서 다 일괄적으로 짜졌네요. 이렇게 일정들이 다 짜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한 번에 쭉 되니까 좋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일정 짜서 실시간 대화하면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젠스파크랑 비교했을 때 일정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도 압도적으로 젠스파크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하면 이제 GPT는 아직까지 좀 손이 좀 많이 느리다. 아직까지 조금 최적화 안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다음 사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PPT 제작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제로 회사 생활이라든지 직장이라면요. 업무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PPT 제작 엄청 많이 하게 될 건데요. 특히 PPT 제작은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해라. 아니면 보고서 싸워라. 아니면 PPT 만들어라.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제가 더미 샘플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토대로 업무 보고서 작성 및 PPT 제작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요거를 그냥 이미 넣고 요것도 제가 이제 중간에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중간에 썼던 자료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단톡방 들어오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의 자료실이 있어요. 공지사항 자료실에 항상 다 넣어놓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 보시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하면 어떻게 했냐? 제가 왜 미리 했냐면 37분 동안 작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이게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미리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무난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매출도 이렇게 나왔고요. 만들었고 적당히 잘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게 누르면 이렇게 링크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X 링크들 레디터 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PDF로 받을 수 있고 덕스로 받을 수 있어요. 자,
PDF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챗 GPT라고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PDF로 나온다. 썩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줄글 이렇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나올지 볼까요? T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PPT처럼 보였고요. 실제로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가능합니다. 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PPT가 부실한 것 같아요. 이걸 37분 동안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부실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젠스파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번에 마누스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스파크도 제가 똑같이 업무 보고 작성 및 PPT 제작 단순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프롬프트로 얼마까지 뽑을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딱 5분 걸렸습니다. 5분 안 걸린 것 같아요. PPT보다 한 7배 차이 나죠? 8배 차이 난가? 그 정도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도 만들었고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그렇다고 잘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수정도 가능.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좋죠. 만들어주고 보고도 형식 되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색깔로 놓고 아까 GPT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보고용까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고퀄리티의 문서를 만들어줬다. 젠스파크가 이런 문서 만드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쓸 때 젠스파크로 이렇게 한다면 빠르게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PPT도 보겠습니다. 젠스파크 특기 중에 하나가 PPT 만드는 거죠. 요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 이제 잘 만들었고요. 목차도 이렇게 11개 슬라이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 잘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가독성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오죠.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도 한글로 잘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시각화 잘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PPT를 잘 구성했어요. 이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꽤 잘 만들었다. 이런 식의 좀 복잡한 시각화 자료도 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박수 칠만한 퀄리티고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고퀄리티, 역시 젠스파크가 이런 것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마누스 들어왔습니다. 마누스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프롬프트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누스는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었지만 실제로 받는 결과물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고서를 볼게요. 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확대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다운도 되고요. PDF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PDF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상당히 8번까지 좀 아까 챗 GPT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글도 좀 괜찮게 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빽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뒤에 부록으로 상세히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부록까지 올리는 상당히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젠스파크는 좀 시각화에 좀 특화돼서 예쁘게 만들었지만 여기는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가 준 자료 외에도 검색을 하고 또 자료 찾아서 만들어서 마누스는 좀 내용을 좀 실하게 담는다. 그래서 마누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젠스파크에다가 문서라든지 PPT 만들면요 가장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PPT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회사 PPT처럼 만들었습니다. 약간 아까의 그 젠스파크보단 조금 이 시각화가 좀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됐네요. 이거 보시면 한글이 잘 안 깨져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만들었는데 PPT는 젠스파크가 좀 더 압도적이고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젠스파크가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보고서 내용, 보고서 양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또 퀄리티 같은 거는 마누스가 훨씬 좋은데 이를 이쁘게 만드는 것,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젠스파크가 압도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례 3번까지 봤고, 그럼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사례죠. 이번 다음 사례부터는 코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간단한 걸 요청해 볼 거예요. 자, 90년대 해커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 거예요. 간단한 웹사이트, 근데 90년대 스타일 해커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 거예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관계상 이것도 제가 미리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렇게 프롬프트하고 만들었어요. 이번 GPT-5가 프롬프팅을 좀 잘한다, 코딩 잘한다 이런 말이 있길래 한번 요청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쭈르륵 다 코드 만들어주고 시간 좀 걸렸어요. 그리고 코드를 돌리기, 여기서 실행이 가능하다고요. 자, 이렇게 사이트가 보이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sys, about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 되고 고전 UI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해킹 해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은 이제 웹사이트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보니까 꽤 괜찮게 만들었다. 중간급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젠스파크라든지 마누스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도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프롬프팅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키워볼게요. 오, 아까랑 좀 퀄리티가 다른 것 같은 건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지금 상당히 고퀄리티고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꽤 있어 보이게 만들었죠. 아까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젠스파크는 이런 간단하게
웹사이트 만들어 달라라는 거에서 이 정도 코딩 만들어 주고요. 이 코드는 우리가 이렇게 PDF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카피해서 우리가 커서라든지 이제 IDE에 우리가 하면 HTML로 우리가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마누스도 한번 볼게요. 마누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만들어주고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마누스가 인트로가 벌써 달라요. 오, 시작이 재밌습니다. 좋고요. 뒤에 비 내리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상당히 꽤 90년대 스타일로 만들었고, 소리도 이렇게 나죠. 소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나온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웹사이트는 확실히 마누스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웹사이트 코딩하는 거 GPT-5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또 코딩인데 어떤 거냐면 게임 만드는 코딩입니다. 게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썼던 프롬프트예요. 어떤 프롬프트냐면 점핑볼 러너 게임이라고 해서 점프하면서 이제 우리 장애물 피하거나 점수 올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런 프롬프트인데, 이 프롬프트는 저희도 이것도 또한 단톡방 자료실에 제가 올려둘 테니까요. 여기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제가 챗 GPT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온 코딩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고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들었어요. 좀 구식이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스페이스 누르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좀 작동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이거 만들고 수정 안 했습니다. 처음 요청 그대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첫 요청 가지고는 좀 뭔가 조잡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누스와 젠스파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젠스파크도 동일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했습니다.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경도 만들어줬고 한글로도 잘 구현됐고 조금 기대할 만하죠. 여기에 스페이스바 점프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찍어지고 잘 돼 있네요. 속도도 적당합니다. 물론 이미지가 별로긴 한데요. 잘 되고 점수 잘 올라갑니다. 이것도 조금 아쉽게 하네요. 색깔 잘 나왔긴 한데 이건 점프해서 안 되게 되네. 이 정도 비주얼은 구해준다. 마누스도 똑같은 프롬프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측에 보이죠. 한번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퀄리티가 잘 만들었고, 글자 폰트체 잘 만들었고, 목표, 스페이스바 클릭 잘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펙트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하는데 문제없게 돼 있네요. 갈수록 속도도 올라가게 돼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메뉴로도 할 수 있고 좋네요. 한도는 가장 이게 완성도 높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마누스가 이런 코딩 만들거나 이런 복잡한 거를 무리 없이 만드는 거에 좀 되게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에 대해서도 보면서 이거를 다른 AI 에이전트와 비교하는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시습 사례를 보고 비교해보고 나니까 명확한 패턴이 보이네요. 우리 5랑 그리고 젠스파크 그리고 마누스까지 보았습니다. GPT 새로 나온 거 이론과 테스트상에서는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체감상 그 개선점이 그렇게 썩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들이 실무 업무라든지 코딩 이런 것 위주로 이루어졌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실무에서 에이전트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GPT가 다 좋고 가볍게 쓰고 빠르게 쓰는데 좋지만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속도가 너무 늦어요. 에이전트 업무하는데 너무 최적화되지 않아서 속도가 늦고, 실무 쓰기 위해서는 속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건 어렵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연동에 대한 에러. 우리가 여기서 에이전트 봤을 때 Gmail이라든지 아까 캘린더 연결하는데도 계속 오류 나오고, 한번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요청하고 뭔가 계속 버벅거리는 거, 막히는 거, 좀 불편한 단계다. 세 번째, 이게 무엇에 특화되는지 아직까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G5는 현재 어떤 업무에 특화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제가 알려드린 젠스파크라든지 마누스, 또 넘어서 플로잇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에 투입해서 바로 써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우리 업무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젠스파크, 마누스 이런 건 실무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젠스파크는 빠른 완성품이 필요할 때 보고서, PPT, 리서치 자료, 그리고 문서 만들거나든지 이런 슬라이드 만드는 거, 이런 거 결과물을 원한다면 바로 젠스파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마누스 같은 경우도 어떤 게 특화냐면요, 내가 시키고 오랫동안 시킬 거, 반복 업무, 그리고 엑셀 같은 것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 이제 연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수집, 교육, 생산성,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마누스한테 맡겨서 업무를 맡기는 거죠. 이런 젠스파크, 마누스 같은 이런 디지털 동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써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실무라든지 업무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풍부한 자료라든지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아노스한테 맡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스파크에서 이런 표현하는 것들, 쓰는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다만 이런 것들 쓸 때는요, 현실적인 제약사항,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시간, 비용, 품질 이런 것도 미리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치기 앞서서 AI 에이전트를 쓰기 위해서 적절한 것들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8월 13일 그리고 또 10월, 12월 이렇게 격월 2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기회가 닿아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어떤 에이전트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프로프팅 해야 되는지, 이 AI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내가 연결하고 쓰고 실무에 활용 가이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비개발자도 충분히 일상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서, 그리고 신청하시면 또 미니북을 드립니다. 활용 프롬프트와 가이드, 미니북을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스트 캠퍼스에 저희 강의가 처음으로 론칭하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패스트 캠퍼스 가시면 일할 못은 절대로 모르는 AI 에이전트 비법 노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우리가 AI 에이전트 쓰고 활용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에이전트 가지고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백과사전처럼 55가지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내가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쓰는 방법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프롬프팅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담았으니까요. 이 우리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 보시고, 또 사전 론치 기간이다 보니까 아래에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을 쓰시면 우리 패스트 캠퍼스에서 특별 할인까지 들어가니까요. 이 기회에 한번 같이 해보시고, 또 단톡방 들어오셔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서 성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G5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뤘고, 5가지 사례로 우리가 활용해 보면서 다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료 세미나 곧 있고, 또 가이드북 다운로드,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하시거나 댓글에 가이드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활용도 궁금해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2,600명 규모의 지금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거나, 또 내가 어떤 도구 썼는데 좋더라, 이런 효과 있다, 공유하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활용 사례와 또 새로운 뉴스,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과 실제 업무 활용 사례를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